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 친박계도 함께 탄핵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목소리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당권 절대사수를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친박과 맞서고 있는 비주류로서는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누리당 비주류 3선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김영호 의원 모시고 앞으로의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무거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가볍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탄핵소추안이 결국 이제 통과가 됐어요. 찬성 234, 반대 56. 예상한 것과 비교해 보면 표 차이가 어떻게 좀 많이 났나요? 네, 많이 났죠. 사실 저도 예측을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찬성표가 234표 나왔어요. 저는 한 210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샤이 찬성파라 그럴까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민심, 국민의 뜻이 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평소에 탄핵 찬성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결국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찬성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234표라고 하는 그래도 꽤 큰 표가 나오지 않았나. 물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부족하다고도 생각을 하시겠죠. 처음부터 이제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여를 하셨고 탄핵 대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왜 적극적으로 찬성하셨는지요? 사실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우리가 만든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은 명백하게 잘못을 했고 또 법치가 아닌 인치를 했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가까운 측근 또 최순실의 또 지인들이 인사 전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 그 자료 이런 것도 사전에 또 유출이 됐고 인사 자료도 유출이 됐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명백히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국가 운영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은 이 법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잘못된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입법부의 또 독립된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은 우리 뭐 헌법 46조 2항인가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네. 그 넘어갈 때 제가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친이, 그러니까 친이명박 있고 또 친박근혜 이렇게 네.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친이명박 의원들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국관이 명관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국관이 명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당신 말이 맞았던 것 같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했는데 김영호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떠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일 걸로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정도일 거라는 예측은 못했고요. 못하셨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18대 국회 말에 비상대책위원회 그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2012년에 그때 제가 제1사무부총장을 했죠. 네.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이 저를 임명을 해서 제가 이제 부총장 역할을 하면서 회의에 같이 참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 이런 걸 못 느꼈는데 다만 이제 사사로운 소통 이런 게 많이 없다, 부족하다. 항상 좀 신비에 가려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신비스럽고 하나의 또 카리스마였고 뭔가 좀 있나 보다라는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도 한 때가 많았죠.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역시 일이 큰 일이 터지거나 특히 이제 세월호 같은 그런 엄청난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게 일어나면 즉시 우리는 그 대면 보고를 받든 상황실에 달려가든 이런 것이 이제 국가 원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통을 잘 안 한다는 거는 역시 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친박이 패족이 돼서 어느 정도 뭐 좀 자리를 물러나고 새롭게 뭐 비주류한테 당권을 넘겨주고 다시 새누리당을 리모델링하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박 쪽에서 상당히 지금 격렬하게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밤에도 윤리위에 원래 7명인데 8명 친박 윤리위원을 다시 넣어가지고 박 대통령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완전히 뒤집으려는 이런 이제 시도도 하고 있고 친박이 저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탄핵안 통과 이후에 이렇게 반발할지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죠. 네. 사실 지난 4.13 총선 때 그때 이제 소위 친박 쪽에서 공천 전횡을 좀 했단 말이에요. 네. 온 국민을 실망시켰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좀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좀 개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누리당이라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비박도 뭐 썩 잘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친박은 오만했고 당시에 비박은 좀 비굴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또 많이 안 했거든요. 공천을 앞두고는. 근데 이제 결국 친박이든 비박이든 새누리당을 여기까지 이렇게 망가뜨려 온 건데 그래도 좀 시비를 가리자면은 이제 친박들이 좀 그런 어떤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또 국민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모신다는 차원에서만 정치를 해온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또 새누리당을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려는 노력은커녕 이번에 윤리위원들 새로 임명하는 거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폭거죠. 당의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 지난번에 비대위, 제가 비대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때 만든 이 윤리위원회인데 외부 분들 이렇게 모셨고요.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친박 성향의 인원들로 그냥 이렇게 채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완전 쿠데타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만두시지 않았습니까? 기존 네. 멤버들이. 네. 그 이진권 위원장이 언론계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보수 성향인데 굉장히 맑은 분이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사퇴하는 걸 보고 저도 이게 친박 세력이 좀 너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이게 이정현 대표도 이렇게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서청원 의원 친박 좌장이라는 이분은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이 말을 도대체 들으면서도 잘 믿어지지 않는 내용.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라고는 인데요. 생각이 안 될 정도. 자, 이게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걸로 보십니까? 이 현 시국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 아닐까요? 저는 아직까지 사실 대통령께서도 3번의 담화를 발표했지만 정말 모든 잘못이 본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현실 인식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나하고 가까웠던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측근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다만 이것을 잘 몰랐고 관리를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담화문에서 이제 그 사죄를 했지만 근데 사실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거든요. 그런 측근에게 국가 기밀이 유출이 되고 또 그런 측근이 추천하는 사람을 무슨 뭐 장관시키고 수석시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친박 일부 의원들도 현실을 보는 눈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건 시대처럼 주군의 심기 또 주군을 모신다는 차원에서만 정치를 하면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이라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법을 어겼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입법부로서는 행정부의 또 수반인 그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민심 아니겠어요? 상식이고.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완전히 좀 반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친박 쪽에서는 김무성, 유승민 전 대표 나가라고 하고 비주류 쪽에서는 최순실의 남자 8명 나가라고 하고 서로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누가 나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저도 모르겠는데 그 생각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 영화 친구 보면 막 하와이 네가 가라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이게 정말 웃어야 될지 웃지 말아야 될지 울어야 될지 복잡해지는데 저는 뭐 나가는 거를 지금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당원들도 그것을 원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당을 거의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완전히 정말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공당으로서 저는 존재할 수가 없고 누가 이 새누리당을 지금 이대로라면 공당으로서 믿어주겠습니까? 희망의 불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체 수준까지 가고요. 모든 걸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국민들과 또 당원들을 좀 안심시켜야 되고 지금 사실 건강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국민들 이런 분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보수주의 가치를 지킬 만한 믿고 맡길 만한 정당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죠. 자, 일단 그 관련이 매우 밀접하게 있는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금요일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거기서 다시 친박 쪽에서 내세운 분이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상당수 의원 탈당이 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무튼 그 굉장한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소위 비주류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김수현 정책위의장 이렇게 러닝메이트가 됐고 또 친박 쪽에서는 정우택, 그다음에 이현재 의원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이게 정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한쪽이 패하면 상당히 이게 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뭔가 좀 새로운 또 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원내대표 이후에 그 당의 이제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하는 그 일정 같은 거는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정현 대표가 뭐 21일 물러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으로 봐서는 뭐 뉴스 보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내대표 새로 뽑히게 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또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뽑을까? 이거 가지고 이제 제 2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엔 원내대표 선거,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구성하는 문제.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두 차례,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고개가 두 개가 앞에 두 개죠. 남아 있는 거네요. 예. 특히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 맡게 되는 분은 정말 이 수렁에서 새누리당을 다시 잘 세울 수 있을지 이제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아마 친박 쪽에서도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뭐 산 넘어 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른 의원들 탈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김무성 전 대표는 뭐 주말쯤 탈당을 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탈당할 걸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워낙 정치를 이제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참 예측하기 힘든 경지에 가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 제목을 보고 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배를 만들 테니 뭐 유승민 와서 선장해라. 이런 게 언론 제목으로 타이틀로 실렸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사실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김무성, 유승민 어쨌거나 지금 비주류의 이제 양대 산맥이죠.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절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견제한다든지
예를 들면 조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탈당 이런 것은 조금 그 두 분의 시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보면 네. 예, 김무성 대표는 탈당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래도 남아서 당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뭐 내일 모레 원내대표를 하면서 우리가 탈당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을 어떻게 완전하게 변모시키느냐에 힘을 좀 모아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그 원내대표 경선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계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탄핵안 표결 결과는 이제 62대 57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좀 판세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그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탄핵 찬성표가 곧바로 비주류 그 원내대표 후보한테 갈 가능성은 또 없을 겁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친소 관계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가 되고요.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게 원내대표 선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가장. 다 자기 찍겠다는 사람 표를 더 예. 몇 배 넘어서고 막 그러니까 이런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선거의 귀신들인데 귀신들이 모여서 네. 누군가를 뽑아야 되니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예, 정말 그 선거의 그 도사들 앞에서 네. 선거운동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그런 거 아니고 좀 당이 어떻게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가 이것만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서로 이제 생각이 달라서 문제긴 하지만 좀 보수 성향의 언론사의 그 일면 톱 기사라든지 사설 칼럼을 보면은 지금 친박 세력이 다시 이 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맡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기사 또 칼럼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친박 세력에서 이제 당 대표, 원내대표를 고집하고 또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른바 우리나라의 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또 친박 의원님들이 들으시면은 서운하시겠지만, 섭섭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13 총선 과정 그때 어떤 공천 과정도 그랬고 또 최순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또 탄핵 국면을 우리가 거쳐오면서 잘못됐으니까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이 3등, 4등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탄핵도 잘못됐고 뭔가 이게 변화를 이야기하면은 배신의 정치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거는 그럼 이대로 가도 좋다는 건데. 이대로 3등으로 가면 되는 예,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 그 새누리 당원들에게는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거다. 이 당은 뭐 친박의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만의 당도 아니잖아요. 당원들의 당이고 국민의 당인데 이렇게 처참한 상태의 새누리당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야말로 정말 그것은 낡은 정치고 그건 정말 봉건 시대 때나 가능한 가신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대통령도 공과 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지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공당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제 저희가 하는 그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거기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일단 새누리당 틀 속에서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 0.001%의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마저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나가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고 비주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못 세우면 남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주류 쪽에서 비대위원장을 세우지 못하면 탈당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김영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잘 꾸려야 되고 단순히 이게 무슨 뭐 명망가 모셔가지고 그냥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냥 외부의 명망가 대충 모셔가지고 관리 형태의 비대위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좀 험한 일을 할 뿐, 당도 잘 알고 당을 위해서 헌신할 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또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관리만 대충 하면 우리가 호송세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실하고 화끈하게 우리 당을 변모시킬 분이 와야 된다. 비대위 구성과 탈당을 바로 연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는 탈당은 굉장히 신중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혹시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생각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때 그냥 유승민 같은 의원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지만은 본인이 또 대선에 또 뜻이 있다고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당을 빨리 변모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선에 체제로 넘어가려면은 손을 딱 띄어야죠. 네. 그러니까 할 일을 확실하게 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고 지금은 너무 기울었지 않습니까? 친박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고 대선에 뭐 돌입을 하든지 또 말든지 그리고 누가 봐도 유승민 같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때도 그랬고 친박 어떤 전횡에 의한 희생자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반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새누리당이 좀 변했구나라는 거는 최소한 보여주지 않겠어요? 네. 됨과 동시에 그렇죠. 비대위원장 됨과 동시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은. 친박 쪽에서는 아주 뭐 학을 띠게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그것도 뭐 좋은 카드다. 그 며칠 전에 페북에 친박 친문 패권 정치 정말 고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제1야당이 민주당을 친문 패권 정당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기 이전에 같이 살림을 했던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그 친문 패권, 문재인 그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께서도 문재인 이제 공동대표 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그분도 그 친문 패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 남아있는 이종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솔직히 민주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가 진단을 이미 했다. 그분들 사정은 그분들이 더 잘 알죠, 저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도 보면 문재인 전 대표께서 입장을 여러 차례 바꿨어요. 처음에 거국 중립 내각 말씀하시다가 또 뭐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퇴진 얘기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탄핵으로 탄핵해야 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 직각도 하야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널뛰기 언급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또 그대로 또 다 따라갔어요. 그거 보면 역시 문재인 전 대표의 입김이 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고, 친문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같이 살림을 했던 분들이 내린 처방, 진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 내부에서 이제 서로 이제 패권주의라고 하고 이제 당내에서 어떤 권력 투쟁을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합리적인 보수 또 뭐 합리적인 진보 이런 세력이 서로 노선 경쟁을 해가면서 이제 집권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정책을 제시하고 이게 참 좋은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분은 지금 야당을 진보 좌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진보 좌파의 정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계세요. 상대방을 여야가 서로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전체를 무슨 극우 정당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진단이듯이 야당을 진단할 때도 뭐 좌파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이건 옳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지만 좀 중요한 질문 한두 개만 추가로 드릴게요.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김영호 의원님의 개인적인 소신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또 새누리당에 오랜 동안 그 당 대변인 하면서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논평을 많이 냈죠. 저는 뭐 대변인으로서 얘기도 했지만은 제 소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파장, 특히 지금 이제 탄핵 국면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되면은 국정과 그 다음에 또 그 혼용이 있잖아요. 네. 일단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나온 국정교과서도 한번 다 훑어봤어요. 네. 근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길지 않은 동안 쓰여진 그 교과서입니다만은 상당히 뭐 나름대로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좀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 보수 진보 대립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이런 국정교과서도 좀 시장의 논리에 좀 맡겨서 하게 하면 어떤가. 원래 취지와는 좀
그렇게 되면 다르긴 하겠으나 그렇죠. 예, 지금 워낙 이거 가지고 뭐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저는 정치권에서 또 전쟁을 치러야 되나 예, 고집을 한 발씩 좀 물러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개헌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헌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예. 하지만 최순실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데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대통령 중심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사태가 꼭 일어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그 대통령 관련 또 대통령 자신의 부패 문제는 그 자신의 소양과 상식과 윤리에 따른 문제지 헌법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헌법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협조도 하고 또 책임 정치를 하고 협치도 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대통령 측근들의 어떤 비리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 저는 헌법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개헌을 해서 새로운 헌법 체제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어렵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네. 개헌이 되면 좋지만 또 뭐 정치가 또 현실이니까요. 안 되면은 결국 이제 차기 정권에서 해야 되는데 개헌을 또 급하게 할 일도 아니고 또 개헌을 뭐 원포인트로 임기만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정치권 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 차원에서는 개헌이 아직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국민들하고의 어떤 공청회나 세미나나 학술회의나 이런 거를 글쎄요,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정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서 약간 이제 잊혀진 인물처럼 돼가고 있는 사람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국내로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 후보로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그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분이고 뭐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유엔 사무총장을 2차례씩이나 하셨고 다만 이제 국내 정치라고 하는 이 장에서 어떤 경쟁을 안 해본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또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는 있죠. 기간이 짧더라도 검증은 거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굉장히 아까운 카드죠. 잘못된다면. 그리고 저로서도 새누리당이 좀 제대로 잘 변모를 해서 반기문 총장 같은 분하고 같이 우리 또 기존의 대권 잠룡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되는 분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반기문 총장은 이른바 친박 세력에서 그동안 많이 러브콜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도 또 친박 의원님들이 들으면 섭섭한 얘기지만 친박 의원들 친박계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그쪽에 지지를 받고 대선 경선에 뛰어드실까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네, 친박 쪽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네, 같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뭐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직접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잠재력, 폭발력, 가능성 이런 인물을 좀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말씀하셨지만 반기문 총장도 오시면 좋고요. 네, 유승민 의원도 뭐 장이 펼쳐지면 그래도 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뭐 오세훈, 남경필 이런 분들도 저는 다 대권 주자로서 한번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탄핵 국면이고 워낙 새누리당이 위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 발휘들을 못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같이 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는 분열하지 않는다. 한국 현대 정치를 관통하는 이제 오랜 믿음입니다. 이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갈라설 수도 있겠죠. 보수는 분열하지 않는다는 그 통념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 책임도 결국은 정치에 실패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앞으로 새누리당의 전망, 새누리당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신 김영우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더정치 26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했는데 김영우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떠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일 걸로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정도일 거라는 예측은 못했고요. 못하셨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18대 국회 말에 비상대책위원회, 그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때 그렇죠. 제가 2012년에. 그때 제가 제1사무부총장을 했죠. 네.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이 저를 임명을 해서 제가 이제 부총장 역할을 하면서 회의에 같이 참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 이런 걸 못 느꼈는데 다만 이제 사사로운 소통 이런 게 많이 없다, 부족하다. 항상 좀 신비에 가려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신비스럽고 하나의 또 카리스마였고 뭔가 좀 있나 보다라는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도 한 때가 많았죠.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역시 일이 큰 일이 터지거나 특히 이제 세월호 같은 그런 엄청난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게 일어나면 즉시 우리는 그 대면 보고를 받든 상황실에 달려가든 이런 것이 이제 국가 원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통을 잘 안 한다는 거는 역시 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친박이 패족이 돼서 어느 정도 뭐 좀 자리를 물러나고 새롭게 뭐 비주류한테 당권을 넘겨주고 다시 새누리당을 리모델링하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박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 친박계도 함께 탄핵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목소리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당권 절대사수를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친박과 맞서고 있는 비주류로서는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누리당 비주류 3선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김영우 의원 모시고 앞으로의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무거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가볍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탄핵소추안이 결국 이제 통과가 됐어요. 찬성 234, 반대 56. 예상한 것과 비교해보면 표 차이가 어떻게 좀 많이 났나요? 네, 많이 났죠. 사실 저도 예측을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찬성표가 234표 나왔어요. 저는 한 210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샤이 찬성파라 그럴까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민심, 국민의 뜻이 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평소에 탄핵 찬성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결국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찬성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234표라고 하는 그래도 꽤 큰 표가 나오지 않았나. 물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부족하다고도 생각을 하시겠죠. 처음부터 이제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여를 하셨고 뭐 탄핵 대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왜 적극적으로 찬성하셨는지요? 사실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우리가 만든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은 상당히 지금 격렬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밤에도 윤리위에 원래 7명인데 8명 친박윤리위원을 다시 넣어가지고 박 대통령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완전히 뒤집으려는 이런 이제 시도도 하고 있고 친박이 저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탄핵안 통과 이후에 이렇게 반발할지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죠. 네. 사실 지난 4.13 총선 때 그때 이제 소위 친박 쪽에서 공천 전횡을 좀 했단 말이에요. 네. 온 국민을 실망시켰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좀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좀 개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누리당이라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비박도 뭐 썩 잘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친박은 오만했고 당시에 비박은 좀 비굴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또 많이 안 했거든요. 공천을 앞두고는. 근데 이제 결국 친박이든 비박이든 새누리당을 여기까지 이렇게
망가뜨려 온 건데 그래도 좀 시비를 가리자면은 이제 친박들이 좀 그런 어떤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또 국민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모신다는 차원에서만 정치를 해온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또 새누리당을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려는 노력은커녕 이번에 윤리위원들 새로 임명하는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폭거죠. 당의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 지난번에 비대위, 제가 비대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때 만든 이 윤리위원회인데 외부 분들 이렇게 모셨고요.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친박 성향의 인원들로 그냥 이렇게 채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완전 쿠데타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만두시지 않았습니까? 기존 네. 멤버들이. 네. 그 이진권 위원장이 언론계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보수 성향인데 굉장히 맑은 분이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사퇴하는 걸 보고 저도 야 이게 친박 세력이 좀 너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이게 이정현 대표도 이렇게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서청원 의원 친박 좌장이라는 이분은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이 말을 도대체 들으면서도 잘 믿어지지 않는 내용.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라면 인데요. 생각이 안 될 정도. 자, 이게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걸로 보십니까? 이 현 시국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 아닐까요? 저는 아직까지 사실 대통령께서도 3번의 담화를 발표했지만 정말 모든 잘못이 본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현실 인식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나하고 가까웠던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측근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다만 이것을 잘 몰랐고 관리를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담화문에서 이제 그 사죄를 했지만 근데 사실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거든요. 그런 측근에게 국가 기밀이 유출이 되고 또 그런 측근이 추천하는 사람을 무슨 뭐 장관시키고 수석시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친박 일부 의원들도 현실을 보는 눈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건 시대처럼 주군의 심기 또 주군을 모신다는 차원에서만 정치를 명백하게 잘못을 했고 또 법치가 아닌 인치를 했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가까운 측근 또 최순실의 또 지인들이 인사 전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 그 자료 이런 것도 사전에 또 유출이 됐고 인사 자료도 유출이 됐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명백히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국가 운영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은 이 법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잘못된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입법부의 또 독립된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은 우리 뭐 헌법 46조 2항인가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네. 그 넘어갈 때 제가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친이, 그러니까 친이명박 있고 또 친박근혜 이렇게 네.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친이명박 의원들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구관이 명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당신 말이 맞았던 네. 것 같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 이게 정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한쪽이 패하면 상당히 이게 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뭔가 좀 새로운 또 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원내대표 이후에 그 당의 이제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하는 그 일정 같은 거는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정현 대표가 뭐 21일 물러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으로 봐서는 뭐 뉴스 보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내대표, 새로 뽑히게 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또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뽑을까? 이거 가지고 이제 제 2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엔 원내대표 선거,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구성하는 문제.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두 차례, 그러니까 어떤 예. 중요한 고개가 두 개가 앞에 두 개죠, 두 남아 개. 있는 거네요. 예. 특히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 맡게 되는 분은 정말 이 수렁에서 새누리당을 다시 잘 세울 수 있을지, 예, 이제 굉장히 막중한 네. 임무를 띠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아마 친박 쪽에서도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양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뭐 산 넘어 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른 의원들 탈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김무성 전 대표는 뭐 주말쯤 탈당을 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탈당할 걸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워낙 정치를 이제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참 예측하기 힘든 경지에 가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 제목을 보고 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배를 만들 테니 뭐 유승민 와서 선장해라. 네. 예. 이런 게 언론 제목으로 타이틀로 실렸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사실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김무성, 유승민 어쨌거나 지금 비주류의 이제 양대 산맥이죠. 네.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절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견제한다든지 예를 들면 조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탈당 이런 것은 조금 그 두 분의 시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보면. 네. 예. 김무성 대표는 탈당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래도 남아서 당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뭐 내일 모레 원내대표를 하면서 우리가 탈당을 사람을 무슨 뭐 장관 시키고 수석 시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친박 일부 의원들도 현실을 보는 눈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건 시대처럼 주군의 심기 또 주군을 모신다는 차원에서만 정치를 하면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관점이라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법을 어겼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입법부로서는 행정부의 또 수반인 그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민심 아니겠어요? 상식이고.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완전히 좀 반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친박 쪽에서는 김무성, 유승민 전 대표 나가라고 하고 비주류 쪽에서는 최순실의 남자 8명 나가라고 하고 서로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누가 나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저도 모르겠는데 그 생각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 영화 친구 보면 막 하와이 네가 가라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이게 정말 웃어야 될지 웃지 말아야 될지 울어야 될지 복잡해지는데 저는 뭐 나가는 거를 지금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당원들도 그것을 원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당을 거의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완전히 정말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공당으로서 저는 존재할 수가 없고 누가 이 새누리당을 지금 이대로라면 공당으로서 믿어주겠습니까? 희망의 불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체 수준까지 가고요. 모든 걸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국민들과 또 당원들을 좀 안심시켜야 되고 지금 사실 건강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국민들 이런 분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보수주의 가치를 지킬 만한 믿고 맡길 만한 정당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죠. 자, 일단 그 관련이 매우 밀접하게 있는 원내대표 선거가 네. 이제 금요일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거기서 다시 친박 쪽에서 내세운 분이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상당수 의원 탈당이 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무튼 그 굉장한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소위 비주류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김수현 정책위의장 이렇게 러닝메이트가 됐고 또 친박 쪽에서는 정우택, 그다음에 이현재 의원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 친박계도 함께 탄핵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목소리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당권 절대사수를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친박과 맞서고 있는 비주류로서는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누리당 비주류 3선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김영호 의원 모시고 앞으로의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무거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가볍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탄핵소추안이 결국 이제 통과가 됐어요. 찬성 234, 반대 56. 예상한 것과 비교해 보면 표 차이가 어떻게 좀 많이 났나요? 네, 많이 났죠. 사실 저도 예측을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찬성표가 234표 나왔어요. 저는 한 210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샤이 찬성파라 그럴까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민심, 국민의 뜻이 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평소에 탄핵 찬성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결국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찬성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234표라고 하는 그래도 꽤 큰 표가 나오지 않았나. 물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부족하다고도 생각을 하시겠죠. 처음부터 이제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여를 하셨고 탄핵 대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왜 적극적으로 찬성하셨는지요? 사실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우리가 만든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은 명백하게 잘못을 했고 또 법치가 아닌 인치를 했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가까운 측근 또 최순실의 또 지인들이 인사 전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 그 자료 이런 것도 사전에 또 유출이 됐고 인사 자료도 유출이 됐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명백히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국가 운영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은 이 법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잘못된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입법부의 또 독립된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은 우리 뭐 헌법 46조 2항인가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사실 지난 4.13 총선 때 그때 이제 소위 친박 쪽에서 공천 전횡을 좀 했단 말이에요. 네. 온 국민을 실망시켰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좀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좀 개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누리당이라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비박도 뭐 썩 잘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친박은 오만했고 당시에 비박은 좀 비굴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또 많이 안 했거든요. 공천을 앞두고는. 근데 이제 결국 친박이든 비박이든 새누리당을 여기까지 이렇게 망가뜨려 온 건데 그래도 좀 시비를 가리자면은 이제 친박들이 좀 그런 어떤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또 국민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모신다는 차원에서만 정치를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또 새누리당을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려는 노력은커녕 이번에 윤리위원들 새로 임명하는 거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폭거죠. 예, 당의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 지난번에 비대위, 제가 비대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때 만든 이 윤리위원회인데 외부 분들 이렇게 모셨고요.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친박 성향의 인원들로 그냥 이렇게 채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완전 쿠데타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만두시지 않았습니까? 기존 네. 멤버들이. 네. 이진권 위원장이 언론계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보수 성향인데 굉장히 맑은 분이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사퇴하는 걸 보고 저도 야 이게 친박 세력이 좀 너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이게 이정현 대표도 이렇게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서청원 의원 친박 좌장이라는 이분은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이 말을 도대체 들으면서도 잘 믿어지지 않는 내용.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라고는 인데요. 생각이 안 될 정도. 자, 이게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걸로 보십니까? 이 현 시국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 아닐까요? 저는 아직까지 사실 대통령께서도 3번의 담화를 발표했지만 정말 모든 잘못이 본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현실 인식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나하고 가까웠던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측근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다만 이것을 잘 몰랐고 관리를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담화문에서 이제 그 사죄를 했지만 근데 사실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거든요. 그런 측근에게 국가 기밀이 유출이 되고 또 그런 측근이 추천하는 사람이면은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네. 그 넘어갈 때 제가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친이 그러니까 친이명박 있고 또 친박근혜 이렇게 네.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친이명박 의원들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구관이 명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당신 말이 맞았던 것 같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했는데 김영호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떠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일 걸로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정도일 거라는 예측은 못했고요. 못하셨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18대 국회 말에 비상대책위원회 그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때 그렇죠. 제가 2012년에 그때 제가 제1사무부총장을 했죠. 네.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이 저를 임명을 해서 제가 이제 부총장 역할을 하면서 회의에 같이 참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 이런 걸 못 느꼈는데 다만 이제 사사로운 소통 이런 게 많이 없다, 부족하다. 항상 좀 신비에 가려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신비스럽고 하나의 또 카리스마였고 뭔가 좀 있나 보다라는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도 한 때가 많았죠.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역시 큰 일이 터지거나 특히 이제 세월호 같은 그런 엄청난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게 일어나면 즉시 우리는 그 대면 보고를 받든 상황실에 달려가든 이런 것이 이제 국가 원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통을 잘 안 한다는 거는 역시 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친박이 패족이 돼서 어느 정도 뭐 좀 자리를 물러나고 새롭게 뭐 비주류한테 당권을 넘겨주고 다시 새누리당을 리모델링하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박 쪽에서 상당히 지금 격렬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밤에도 윤리위에 원래 7명인데 8명 친박 윤리위원을 다시 넣어가지고 박 대통령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완전히 뒤집으려는 이런 이제 시도도 하고 있고
친박이 저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탄핵안 통과 이후에 이렇게 반발할지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죠.